안녕하세요. 청춘재활TV 청춘재활의학과 의원의 정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도수치료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물리치료사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100에 95명이 저는 도수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왜 도수치료가 하고 싶은지 이유를 다시 물어보면은 5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연봉이 높다. 도수치료를 하면은 돈을 잘 번다. 두 번째, 스포츠 트레이너로서의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경계 공부가 어려워서 도수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신경계 질환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도수치료, 근골격계를 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연봉을 많이 받아서, 하지만 연봉이 많은 만큼 근무의 강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 트레이너들에 대한 환상. 내가 도수치료를 하면은 스포츠 환자를 어떻게 보면은 만질 수 있지 않을까.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이런 사람들. 도수치료를 잘하게 되면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은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몸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의 스펙과 임상 경력과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걸 또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신경계 공부가 어려워서 근골격계, 소위 말하면 뼈다귀들 근육 외우기도 되게 어렵죠. 하지만 이걸 또 외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도피성으로 근골격계 도수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수치료는 신경계보다 공부를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조금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은 만큼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신경계보다. 그렇다고 물론 신경계가 적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절대로 신경계보다 적게 공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번째,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근골격계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거나 어깨 아프거나 발목이 삐끗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쪽 치료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뇌졸중이라든지 하반신, 사지마비, 파킨슨병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경계 치료를 하는 재활병원은 똥공기가 강하다.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선배들 중에서 무서운 선배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좋은 선배들이나 나의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결론은 연봉은 맞다겠죠?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연봉이 많은 거에 대한 핵심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수치료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전환됐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도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이것들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넘어와서 치료 비용이 터무니없게 낮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높은 연봉을 받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때 가서 다른 치료가 또 뜰 수도 있는 거고요. 연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전공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